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자주국방이라고 하면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제일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1968년도 121 사태, 김신조 그 당시 용어로 북계 특수부대 요원들이 박정희 대통령 암살하기 위해서 청와대를 습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한괴뢰 제124군 부대 소속의 공비일당 31명이 청와대 폭발하는 끔찍스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산을 타고 서울로 침투해와서 70년대 거의 말까지도 북한의 경제력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았어요. 그런 중에 이제 또 미군만 철수를 하면은 항시 적화 통일을 할 수 있다고 북한은 생각을 했고 70년을 그 적화 통일의 원전으로 이제 북한은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군은 그 당시에 이제 예비군을 만들었는데 예비군을 무장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비군을 무장할 그런 그 무기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 첫 번째로 한 게 1970년도 8월에 국방과학연구소를 창설한 겁니다. 이제 무기 개발이라는 것이 우수한 인력이 있어야지 가능한 것이니까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최고의 그 인재들을 다 말하자면은 확보를 합니다. 일단 우리가 도대체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보기는 한번 보자 해서 수류탄이라든가 소총이라든가 아주 간단한 기본 장구류 예비군이 쓸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장구류에 대한 것을 일단 만들어 보자 해서 한 달 만에 그냥 뚝딱해서 불이 나게 만든 게 이제 그 사업이 번개 사업이었고 도면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칼빈 소총에 도면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그 만든 거를 얼마나 빨리 만들었냐면 한 달 만에 만들었어요. 그거를 대통령한테 이제 청와대에 가서 전시를 했습니다. 보니까 대통령이 눈이 확 이렇게 이제 이렇게 우리도 할 수 있네. 이제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용어가 그때부터 이제 그 나오게 됐었습니다. 자, 설계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들을 이끌고 초음속 항공기 개발에 나선 주역이 바로 전용훈 박사다. 책임감과 걱정이 되나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해낼 수가 있을까? 예, 사실 정말 그 당시만 해서도 값싸게 좋은 물품 사다 갔으면 돈 안 들고 좋은데 왜 하느냐 그런 것이 팽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항공무기 체계는 그 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후속 군수 지원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기에 캐노피가 문짝이 달아났다. 절대 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것 우리가 자주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전차를 이제 개발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 다른 나라들이 도와주려고 하는 게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요? 미온적이었었죠. 그 대신에 그들은 전차를 팔고 싶어 했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레오파드 1 전차를 팔고 싶어 했고 미국은 M60 전차를 팔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의 굴복하지 않고 내가 우리 전차를 고유한 걸 가져야 되겠다라는 거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타진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개발을 해가지고 초도병을 할 때 그때는 그냥 뭐라 그러나 두려웠고 정말 걱정도 되고 그래가지고 초도 비행을 하는 순간
올라갔다 내려다니는 순간 정말 그때는 감동이 돼가지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주국방이라는 그 목표를 두고 지금 방위산업을 해갖고 집중 육성해갖고 개발해서 온 게 지금 한 60년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60년대부터 시작을 하면은 굉장히 탄탄한 기반이 세워졌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도달해 온 수준은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외국의 지원을 없이도 우리 스스로의 방위산업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수준에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취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올라온 것을 대해서 그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 작업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중학교 때부터 무기 개발자라는 꿈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아이언맨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서 이제 딱 느낌이 온 게 이게 무기 개발을 하는 게 정말 평화를 지킬 수도 있고 우리나라를 지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보통 KTX나 지하철을 만드는 회사로 많이 알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전차, 그 다음에 장갑차를 먼저 생산을 하는 회사라고 많이 생각을 먼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이랑은 이제 이 이슈성이 많이 달라진 거죠. 이제 그럼 더 확실히 이렇게 약간 어깨도 펴지고 더 좋은 무기를 들여와서 뭐 이렇게 시너지를 하는 쪽이 더 생산적인 방향 아닌가. 우리나라가 1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수출을 했는데 2020년까지 한 20억에서 30억 달러 수주 기준입니다. 그렇게 이제 수출을 했습니다. 그거랑 비교하면은 벌써 한 5, 6배 정도 급증한 추세고요. 지금 작년 수주 기준으로 이제 미국이 2천억 달러 정도를 수주를 했고 그 다음에가 거의 우리나라가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순위라고 봅니다. 이스라엘이 한 125억 달러 많이 했는데도 그렇고 터키는 한 40억 달러가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방산 수주가 뭐 전례가 없을 정도로 당연히 우리나라 역대 최대치고 뭐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치다. 1990년 탈냉전 이후에 사실 전 세계가 군비 감축에 열을 올리고 군비를 축소하던 시절에 우리는 꾸준히 군비에 대한 부분을 재래식 무기에 대한 대량 생산 체제와 기반을 유지해 오는데 우리는 꾸준히 투자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올해 들어서는 이제 그 FA50 훈련기가 이제 말레이시아에 진출을 했고요. 그래서 한 규모로는 한 1.2조 원 정도, 10억 달러 정도 이제 수출을 했고 그 외에도 뭐 탄약이라든지 뭐 부품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수출되고 있고 또 산업연구원이 이제 자체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은 한 10여 종 정도 뭐 잠수함이라든지 또 레드백 장갑차, 호주 뭐 이런 것들 하면은 한 600억 달러 이상의 지금 수출 어떤 사업이 또 진행되고 있고 한화라든지 카이 이런 기업들은 사실상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글로벌 시장에서 그렇게 두각을 내지는 솔직히 못한 그런 업체였습니다. 뭐 보잉이나 락히드를 비교해서. 그러나 최근에는 브랜드 인지도도 굉장히 높아져서 이제는 웬만한 그 사람들은 다 한화, 뭐 카이, 뭐 현대로템 이러면은 이제 굉장히 다 아는 이제 이런 정도로 지금 위상이 높아졌다. 시사기획창 취재진은 엄격한 보안 승인 절차를 거쳐 국내 주요 방산업체를 현장 취재했습니다. K2 전차는 2003년부터 2007년도까지 국내 기술으로 5년간 개발이 되었고요. 그리고 2014년도부터
육군에서 운영 중인 대한민국 주력 전차가 되겠습니다. K2 전차는 K방산의 선두주자로서 저희 폴란드로 2022년도부터 수출이 되고 있고요. 향후 폴란드의 주력 전차가 될 예정입니다. K방산의 선두주자 맞나요? 맞습니다. 예. 자주포라 그러는 거는 이 자력으로 움직이면서 곡사로 이제 사격이 가능한 그런 장비를 자주포라 그럽니다. 이 사거리가 한 40km 정도 되고 최고 속도가 60km 이상이 되는 그런 기동 성능이 우수하면서 또 장거리 사격이 가능한 그런 포가 되겠습니다. 저는 항상 생각하는데 K9 장비가 우리 국내 방산 산업의 맏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9이나 K2 등 우수한 장비의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탄약이 매우 중요한 제품입니다. 이곳에서는 약 60여 종의 완성 탄을 생산하고 있고 그걸 세분화하면은 소구경탄, 중구경탄, 대구경탄, 그다음에 전차탄 및 추진제 및 화약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항공기는 폴란드로 납품할 마지막 항공기고요. 실제적으로는 올해 12월 말에 폴란드로 납품하는 항공기가 되겠습니다. K방산 중에 뭐 FA-50이 가장 대표적인 기종이지만 20년 동안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준비가 잘 돼 왔었고. 그 K2는 K방산의 선두주자라고 얘기하시고 K9은 K방산의 맏형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FA는 좀 어떠신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FA-50이 가장 높은 데 있는 거 아닙니까?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가장 높은 하늘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을 지키는 전투기와 전차, 자주포, 탄약까지 역대 최대 규모의 수주 물량을 적시에 맞추기 위해 생산 현장 모두 쉼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소총 한자로 만들지 못했던 대한민국은 이제 내수를 넘어 방산 수출 국가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까지는 저희들이 그 수출액 면에서 그렇게 아주 그 비중 있는 구조를 갖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노력을 해와서 지금은 오히려 수출 그 매출이 그 내수 국내 수요에 따른 매출을 능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